서울의 중심부,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다. L그룹의 총수인 양정명은 여유로운 주말 오후를 보내기 위해 한적한 공원을 찾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푸른 나무와 잔디, 그리고 평화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비서실장인 김유겸은 그가 이런 곳에 오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흔치 않은 평온함을 읽고 조용히 뒤를 따랐다. 양정명은 검은색 코트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은 감출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완벽한 계획과 통제된 삶을 추구했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것은 그의 뜻대로 움직였다. 그런 그에게 예측 불가능한 것은 곧 무질서였고 그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이 공원에서 그의 철저하게 통제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한 아이가 그의 발치로 뛰어왔다. 아이는 작은 축구공을 쫓고 있었고 균형을 잃고 그의 코트 자락에 부딪혔다. 양정명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잡아주었다.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였다. 맑고 커다란 눈동자에 오뚝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작은 조각상 같았다.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괜찮니? 양정명은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과는 다른 온기가 배어 있었다. 아이는 그의 손을 잡고 몸을 일으키더니 공을 주워들고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공을 쫓느라. 양정명은 아이의 행동에 조금 놀랐다.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보통 울음을 터뜨리거나 어리광을 부리기 마련인데 이 아이는 달랐다. 침착하고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 눈빛이 깊었다. 아이의 깊은 눈동자는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돌려 엄마를 찾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짧은 머리카락 아래 그의 시선이 멈췄다. 아이의 목덜미에 있는 선명한 붉은 반점. 그것은 마치 작은 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양정명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목덜미를 만져보았다. 그곳에도 똑같은 모양의 붉은 반점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그와 함께한 마치 신의 흔적처럼 여겨지던 반점이었다. 그것은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의 은밀한 표식이었다. 그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머릿속에는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뒤엉켰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양정명은 정신을 차리고 아이의 엄마가 있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다. 한 여자가 아이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하오야, 괜찮아. 아저씨한테 실수했으면 사과해야지. 아이는 이미 사과했다고 대답했고 그녀는 양정명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우아함과 강단은 양정명을 사로잡았다. 양정명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낯선 매력에 이끌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호수와 같았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듯했다. 어머니, 양정명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혹시? 그 순간 아이의 축구공이 다시 굴러가 그들의 발치에 멈췄다. 아이는 공을 주우러 다시 뛰어갔고 여자는 아이를 쫓아가며 그에게서 멀어졌다. 양정명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걸음걸이와 그녀의 분위기는 그가 가진 모든 궁금증을 자극했다. 그는 비서실장인 김유겸을 불렀다. 김비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네, 총수님. 김유겸은 총수의 긴장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저 아이와 여자를 즉시 조사해. 이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모든 것을 알아내. 네, 알겠습니다. 총수님,
김유겸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급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양정명이 사적인 일로 이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즉시 무전을 통해 부하들을 움직였다. 그날 밤, 양정명의 집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모든 비서들을 불러 모아 조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정보는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차단한 것처럼 보였다. 아이의 이름은 하오, 어머니의 이름은 마칸빙 맥 에이찬방. 그녀는 화가로 활동하며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와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양정명은 굳은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마칸빙, 이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목덜미에 있는 반점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것은 그의 유전적인 특징이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만났던 모든 여자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5년 전 그에게 접근했던 수상한 여자들과 의문의 사건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당시 그는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그 사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아이의 맑은 눈빛과 그의 목덜미에 있는 반점, 그리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여자,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진실은 그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김 비서, 다시 한번 말해. 양정명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김유겸은 침을 삼켰다. 네, 총수님. 마치 누군가 모든 기록을 지운 것처럼 깨끗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양정명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의 평온한 삶에 균열을 일으킨 이 미스터리를 그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가진 그 여자, 마칸빙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맞서야 할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양정명은 집무실의 긴장된 공기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의 지시는 명확했고 그의 부하들은 밤새 서울의 모든 정보망을 뒤집었다. 그들이 찾아낸 정보는 여전히 파편적이었지만 몇 가지 의미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마칸빙 맥 에이찬뻥이라는 이름은 실제 존재했으나 그녀에 대한 기록은 5년 전부터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5년 전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양정명은 서류를 훑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사망 말이 안 돼. 내가 어제 공원에서 직접 그녀를 봤단 말이야. 양정명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통제 불가능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김유겸은 총수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총수님,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이 너무 완벽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지운 것 같습니다. 양정명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5년 전 그 시점은 그의 삶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중 하나였다. L그룹의 총수 자리를 놓고 형제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음모와 배신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총수 자리에 올랐지만 그 대가로 그의 주변에는 오직 차가운 이성과 계산만이 남게 되었다. 혹시 5년 전에 그 혼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것은 아닐까. 그때 김유겸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종수님,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칸빙이라는 이름의 모든 흔적을 추적하던 중 같은 공원 근처에 사는 또 다른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칸천 맥 젠티엔. 그녀는 마칸빙의 쌍둥이 동생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전문 화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양정명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사진 속 여자는 어제 그가 공원에서 보았던 여자와 똑같았다. 그러나 이름이 달랐다. 쌍둥이. 이 사실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목덜미에 있는 반점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언니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마칸빙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누가? 왜? 이 모든 것을 조작했는가? 양정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가운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칸천을 찾아. 당장. 그의 지시는 즉각 실행되었다. 김유겸과 몇몇 정계 요원들은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양정명은 멀리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집은 소박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고 집 안에는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때 양정명의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그것은 김유겸이 보낸 사진으로 막한천의 집안에서 발견된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막한천, 그리고 또 다른 여자와 어린 하오가 함께 있었다. 양정명은 사진 속에서 하오를 안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막한천과 비슷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더 부드럽고 따뜻했다. 이 여자가 바로 진짜 하오의 어머니, 마칸빙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세상에서 지워져 있었다. 양정명은 사진을 든 채로 굳어버렸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 조각들로 가득 찼다. 그는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되짚기 시작했다. L그룹. 총수 자리를 놓고 형제들과 다툴 때 그의 형제들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었다. 그들은 그의 약점을 찾고 그를 스캔들에 휘말리게 하려고 애썼다. 혹시 그때 마칸빙이 그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는 가장 위험한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의 형제들 중 누군가가 마칸빙과 하오의 존재를 알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마칸빙은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운 것일까?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과 통제 밖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그는 이제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깊은 분노와 책임감을 느꼈다. 김비서, 막한천을 직접 만나지 마. 그녀는 우리가 누군지 알고 경계할 거야. 양정명은 차분하게 지시했다. 대신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그리고 그녀를 감시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는지 확인해. 김유겸은 그의 지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총수님, 저희가 그녀의 집 주변을 감시하던 중 수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저희의 추적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정명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그의 뒤를 쫓는 세력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의 경쟁자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들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이제 막한천이 아니라 그녀를 감시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먼저 제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그의 것이었다. 그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이었다. 하지만 그 제국 아래에는 그가 모르는 어둠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그 그림자는 그의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낱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여자를 찾아야 하는 한 남자로서 이 어둠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복수심과 함께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감정들이 다시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양정명은 막한천을 직접 만나는 대신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세력부터 파헤치기로 결정했다. 그의 추론이 맞다면 그들은 막한천과 하오의 존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그의 명령을 받은 김유겸의 특수팀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막한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동시에 그들을 쫓는 또 다른 감시자들의 정체를 캐내고 있었다. 며칠 후 양정명은 김유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총수님, 확인했습니다. 그녀를 감시하는 세력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흥신소가 아니라 특수 훈련을 받은 용병들 같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김현우, 김희앤비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정명은 전화기 너머로 김현우의 이름이 들려오자 심장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김현우는 L그룹의 경쟁사인 K텍의 회장이자 과거 양정명과 총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사업적으로는 냉철하고 교활했지만 사적으로는 오만하고 잔인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다. 양정명이 총수 자리에 오르자 김현우는 L그룹과의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잠적했었는데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닐 터였다. 그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고 하오와 막한천은 그 복수의 중요한 도구였을 것이다. 양정명은 김유겸에게 지시했다. 김현우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해. 그가 막한천과 접촉하려는 순간 즉시 내게 보고해.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김현우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막한천에게 접근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미술관 큐레이터를 보내 막한천에게 개인 전시회를 열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양정명은 그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 김현우는 전시회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한천을 만나고 그녀의 신분을 확인하며 그녀를 위협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양정명은 막한천이 그 제안을 수락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김현우의 접근이 그녀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할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맞설까? 그의 궁금증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유겸은 막한천이 그 제안을 수락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녀의 결정은 양정명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위험을 감수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녀의 용기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강인한 내면을 가진 여인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양정명은 직접 막한천을 만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뒤에서 그녀를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아이의 어머니이자 그가 찾아야 할 진실의 열쇠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의 정체를 밝히고 그녀와 함께 김현우의 위협에 맞서 싸울 것을 제안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의 작업실로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그가 공원에서 보았던 여자가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스크 없이 드러나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지만 그의 존재감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안녕하세요. 막한천 씨. 저는 양정명이라고 합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자신을 소개했다. 공원에서 당신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훌륭하더군요. 막한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공원에서 보았던 남자임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녀의 경계심은 더욱 짙어졌고 그녀는 문을 닫으려고 했다. 양정명은 재빨리 그녀의 발치를 막으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아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멈칫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문을 다시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작업실 안은 온통 그림들로 가득했다. 그녀의 그림들은 그녀의 내면을 보여주는 듯 화려하면서도 슬픔과 고독이 느껴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당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양정명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의 아들 목덜미에 있는 반점은 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김현우가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이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이용해 저를 파멸시키려 할 것입니다. 막한천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저는 L그룹의 총수, 양정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진짜 막한빙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쌍둥이 동생, 막한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언니와 당신의 조카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맞습니까? 막한천은 그의 말에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비밀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양정명은 그녀의 눈에서 희미한 슬픔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을 보았다. 당신이 찾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제 조카는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양정명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조카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당신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김현우에게 맞서 싸웁시다. 당신이 저의 아들을 지켰듯이 이제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막한천은 양정명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깊은 회의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은 저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과 욕심 때문에 제게 접근하는 겁니다. 당신의 세계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요. 저는 제 조카를 그 세계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양정명은 그녀의 냉정한 평가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말에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삶은 오만함과 통제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모든 일은 그의 통제 밖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는 분노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그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책임감이었다. 맞아요. 저의 욕심도 있습니다. 양정명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의 솔직함은 막한천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속한 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혼자서 그 아이를 지키려 하는 동안 당신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김현우는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막한천은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김현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언니가 사라진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그녀의 언니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고 위험했다. 그녀는 양정명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당신이 김현우와 다른 것이 무엇이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시험하듯 물었다. 저는 당신과 제 아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양정명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실을 읽으려고 노력했고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
양정명의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그것은 김유겸이 보낸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김현우가 한 변호사와 만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양정명은 사진을 막한천에게 보여주었다. 김현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양육권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아이를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막한천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김현우가 이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를 피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나지막이 말했다. 양정명은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승자의 미소가 아니라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미소였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입니다. 당신의 언니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함께 알아내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공동작전이 시작되었다. 양정명은 자신의 모든 정보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김현우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리고 막한천은 그의 작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그녀는 김현우의 미술관 전시회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비밀도 누설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김현우는 그녀의 작품을 칭찬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회사에 입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저는 제 그림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회사에 들어가면 제 자유가 구속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 김현우는 그녀의 거절에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위해 많은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막한천은 그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자유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보여줄 겁니다. 제가 당신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의 말은 김현우의 오만함을 자극했다.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화가이자 어린아이의 어머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강인했고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막한천은 양정명에게 김현우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했다. 그녀는 김현우가 그녀에게 접근하려 할 때 그의 주변에 있던 몇몇 수상한 인물들을 보았다고 했다. 그들은 김현우의 부하들인 듯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양정명은 그녀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김현우 외에 또 다른 세력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들은 함께 김현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5년 전, 김현우는 L그룹의 총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양정명의 형제들과 손을 잡았었다. 그리고 그들은 양정명을 제거하기 위해 한 여자를 이용하려고 했었다. 그 여자는 막한빙이었다. 그녀는 당시 L그룹의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김현우의 부하들과 접촉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거부했고 그들의 위협을 피해 사라졌다. 양정명은 막한천의 설명을 들으며 굳은 얼굴로 말했다. 그녀는 나의 아이를 가졌을 때 나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군요.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졌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막한빙에 대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려 했던 적들에게 맞서 싸운 용감한 여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의 용기와 희생에 보답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양정명은 막한천의 이야기를 들으며 굳은 얼굴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L그룹의 총수가 되기 위해 피 흘리며 싸울 때 막한빙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김현우와 그의 사악한 계획에 맞서 싸웠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용기는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동시에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혔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양정명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첫째, 김현우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언니. 막한빙을 찾는 것. 막한천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다. 그녀는 양정명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 혼자서는 김현우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했고 그녀의 조카와 그녀의 언니를 위해서라도 양정명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함께 작전을 계획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다. 김현우의 약점을 찾아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었다. 양정명은 김현우의 사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현우가 L그룹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음을 알고 있었다. 한편 막한천은 자신의 그림을 이용해 김현우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김현우의 미술관에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고 그의 작품들을 관찰하며 그의 예술 세계와 그의 성향을 파악했다. 그녀는 그의 작품에서 숨겨진 허영심과 잔인함을 읽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그를 조롱하는 듯한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그에게 그림을 선물했고 김현우는 그녀의 그림을 보고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만족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김현우가 방심한 틈을 타 그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증거로 수집했다. 그의 거래 내역, 그의 부하들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그가 L그룹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용했던 네트워크까지. 양정명은 자신의 정보팀을 동원하여 모든 증거들을 수집했고 막한천은 김현우에게 접근하여 그를 교묘하게 유인했다. 어느 날 김현우는 막한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했다. 막 작가님, 저의 별장에 오셔서 제 소장품들을 감상하고 가시죠. 좋은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그녀의 조카와 그녀의 언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 했다. 양정명은 김현우의 의도를 눈치채고 막한천에게 경고했다. 가지 마세요. 그건 함정입니다. 그러나 막한천은 양정명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방심할 것입니다. 저는 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봐 주세요. 양정명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고 그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김유겸의 특수팀을 동원하여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했다.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다. 막한천은 김현우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김현우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별장 안으로 안내했다. 별장 안은 온갖 미술품들로 가득했다. 그의 소장품들은 값비싸고 희귀한 것들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그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공허한 것들로만 보였다. 어떠신가요? 막 작가님, 제 취향이 꽤 훌륭하지 않습니까? 김현우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훌륭하네요. 하지만 제 취향은 아닙니다. 막한천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그림들은 모두 수집품에 불과하네요. 당신의 그림에는 당신의 영혼이 없어요. 김현우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차가워졌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막 작가님, 저는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막한빙이 아닙니다. 막한천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당신의 욕심과 오만함 때문에 김현우는 그녀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협박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공포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동정심은 김연우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 순간 김연우의 부하들이 별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그녀를 감금하려 했지만 그 순간 양정명의 특수팀이 별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연우의 부하들을 제압했고 김연우는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는 양정명이 그녀와 함께 싸우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양정명은 별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김연우를 보며 말했다. 김연우 씨, 이제 당신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김연우는 양정명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파멸을 자초했다. 김연우의 별장에서 일어난 일은 철저히 비밀리에 처리되었다. 양정명의 정보팀은 김연우와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그들이 막한천과 양정명에게 해를 끼치려 했던 모든 증거들을 확보했다. 김연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그의 모든 발버둥은 무력했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양정명에게 자비를 구했다. 그러나 양정명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자비 5년 전, 내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위협할 때 자비는 어디 있었습니까? 당신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연우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5년 전 양정명의 형제들과 손을 잡고 그를 무너뜨리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막한빙이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여 양정명을 협박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거부하고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는 막한빙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며 그녀의 행방을 쫓던 중 그녀의 쌍둥이 동생인 막한천과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막한빙은 어디 있습니까? 양정명은 김연우의 멱살을 잡고 물었다. 그녀는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김연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희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양정명은 김연우의 말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막한빙이 사라진 이유가 김연우와 그의 음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김연우를 놓아주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은 이제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김연우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과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의 패배는 기업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L그룹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러나 양정명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이루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막한빙을 찾는 것이었다. 막한천은 양정명과 함께 김연우를 파멸시킨 후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양정명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그의 존재가 여전히 그녀에게는 불편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구해준 은인이자 동시에 그녀의 언니를 찾으려는 집요한 남자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언니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고 그들의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불안해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한천은 양정명에게 물었다. 당신은 당신의 복수를 이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양정명은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그녀의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듯 부드러웠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막한빙 씨를 찾을 때까지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하오를 제 가족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막한천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담긴 진심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자신의 책임감을 다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다. 그때부터 양정명은 막한천과 하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매일 그들을 찾아와 하오와 놀아주었고 막한천에게는 그녀의 그림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그녀의 그림을 감상하며 그녀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 속에서 막한빙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양정명은 막한천의 그림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그림 한 장을 발견했다. 그림 속에는 한 여자가 숲속을 헤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자의 표정은 혼란스럽고 두려워 보였다. 양정명은 그림을 보며 직감했다. 이 그림은 막한빙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양정명은 막한천에게 물었다. 막한천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꿈속에서 본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양정명은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언니를 숨기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막한천 씨, 제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의 언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그림은 당신의 언니를 그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한천은 그의 집요함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언니가 5년 전 김현우의 부하들에게 쫓기던 중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었다고 했다. 그녀는 언니를 숨겨놓았고 언니의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다. 그녀는 언니가 양정명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그녀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했다. 양정명은 그녀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가슴은 아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의 아이의 어머니가 그의 적들로부터 도망치다 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그녀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솟아올랐다. 양정명은 막한천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였다. 그는 5년 전 그가 총수 자리를 놓고 싸울 때 막한빙은 그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희생과 용기는 그에게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양정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언니를 보고 싶습니다. 막한천은 양정명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고 더 이상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한적한 교회에 있는 작은 집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그녀가 언니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양정명은 그녀의 언니를 만났다. 막한빙은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막한천과 똑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양정명을 보았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양정명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막한빙 씨,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양정명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막한빙 씨, 저는 양정명입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도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양정명은 그녀의 상태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막한천은 양정명의 옆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의사 말로는 기억을 되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컸다고 합니다. 언니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언니에게는 하오와 저만 존재합니다. 양정명은 막한천의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하여 그녀의 기억을 되찾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사고를 당했던 장소를 찾아갔다. 그곳은 한적한 산속 도로였다. 그는 당시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관들을 만났고 당시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그는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현우의 부하들이 그녀를 쫓던 중 그녀를 위협하여 사고를 유발했던 것이다. 양정명은 분노했다. 그는 김현우를 다시 찾아가 진실을 추궁하려 했지만 김현우는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는 김현우를 면회 신청하고 그를 다시 만났다. 막한빙을 기억하십니까? 양정명은 김현우에게 물었다. 당신 때문에 그녀는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김현우는 교도소 안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양정명의 질문에 비웃었다.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고 그건 그녀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당신과 당신의 세계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녀는 당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녀는 당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당신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김현우의 말은 양정명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막한빙은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에게서 도망쳤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의 오만함과 무관심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양정명은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그는 교도소를 나와 막한빙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막한빙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저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기억을 되찾아주고 당신의 삶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저는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의 진심이 통했을까? 그녀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녀는 양정명의 손을 잡고 그의 손가락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했다. 양정명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양정명은 막한빙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그녀가 기억을 잃기 전 그녀의 삶의 모든 흔적을 되짚어 보았다. 그녀가 좋아했던 음식, 그녀가 즐겨 듣던 음악, 그녀가 자주 가던 장소. 그는 막한천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과거를 복원해 나갔다. 가장 먼저 그는 그녀가 일했던 L그룹의 하청업체를 찾아갔다. 그는 당시 그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만났고 그녀가 얼마나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는지 들었다. 그는 그녀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그는 그녀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가 살던 집을 보았고 그녀가 즐겨가던 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그녀가 카페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그녀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그림들은 밝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과 고독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그림에서 그녀의 상처를 읽었다. 양정명은 막한빙을 그녀가 기억을 잃기 전 살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녀가 살던 집을 그대로 복원해 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스스로 기억을 되찾기를 바랄 뿐이었다. 막한빙은 집안을 낯선 듯이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익숙한 듯 가구들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그녀가 쓰던 이젤과 붓, 그리고 그녀가 그렸던 그림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림들을 보며 손으로 그림들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에 아주 미세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하오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하오는 마칸빙을 향해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마칸빙은 하오를 품에 안고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하오의 이름을 불렀다. 하오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하오의 얼굴을 쓰다듬고 그의 목덜미에 있는 반점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반점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양정명은 그녀가 하오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마칸빙 씨,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겁니다. 그녀는 양정명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만지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정명. 양정명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마칸빙. 그는 그녀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녀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고 그녀의 기억은 조각조각 나뉘어 있었다. 그녀는 때로는 그를 기억했지만 때로는 그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양정명은 그녀의 옆에 머물며 그녀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해 잘했는지 말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아이, 하오를 보여주었고 하오가 얼마나 그를 닮았는지 알려주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양정명에게 그림 한 장을 건넸다. 그림 속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반지를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건 누구죠?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양정명은 그림을 보고 놀랐다. 그는 이 그림을 기억했다. 5년 전, 그가 그녀에게 반지를 주려 했던 순간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건네며 그녀에게 프러포즈하려 했었지만 그 순간 김현우의 부하들이 그를 공격했었다. 그는 그 공격으로 인해 그녀에게서 멀어졌고 그들의 관계는 끝이 났었다. 양정명은 그녀에게 반지를 주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건네며 사랑을 고백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과 무관심이 그 순간을 놓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녀는 그를 떠나갔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양정명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마칸빙 씨, 이 그림은 제가 당신에게 반지를 주려 했던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돌아가서 당신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고 그녀의 기억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마칸빙의 기억은 양정명의 진심이 담긴 고백과 함께 서서히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그를 온전히 기억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공포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가 속한 위험한 세계가 다시금 자신과 하오를 위협할까 두려워했다.
양정명은 그녀의 불안감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그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녀와 하오를 온전히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다. 그는 그녀와 하오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의 저택은 넓고 화려했지만 마칸빙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다. 마칸빙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김연우의 잔당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은 그녀를 납치하여 양정명에게 복수하려 했다. 양정명은 그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경호팀을 동원했다. 어느 날 밤, 마칸빙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난 후 자신의 삶과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들은 과거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현재의 혼란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작업실 문이 부서지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연우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납치하려 했고 마칸빙은 본능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그들에게 맞서 싸웠지만 그녀는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 순간 양정명이 작업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력했다. 그는 한 명 한 명을 제압했고 그들은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는 마칸빙을 보호하며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양정명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마칸빙은 그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고 그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양정명, 당신 때문에 제가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양정명은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를 더욱 굳게 안았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대화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들은 함께 김연우의 잔당들을 처리했고 그들은 다시는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날 이후 마칸빙은 양정명에 대한 모든 의심과 불안을 떨쳐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양정명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하오를 키웠다. 하오는 이제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는 아빠와 함께 축구를 하고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는 행복했고 그의 행복은 그들의 삶을 더욱 밝게 비추어 주었다. 양정명은 마칸빙을 위해 그녀의 미술관을 지어주었다. 미술관은 그녀의 그림들로 가득 찼고 그녀의 그림들은 그녀의 삶과 그녀의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그녀의 재능은 세상에 빛을 발했다. 마칸빙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양정명과 함께 그리고 하오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고 진실했고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그녀는 양정명에게 말했다. 당신은 저의 빛이 되어 주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저의 삶을 구해 주었어요. 양정명은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요.
당신이 저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당신은 저의 삶을 구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김현우의 몰락과 마칸빙의 기억 회복은 L그룹과 양정명, 그리고 마칸빙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아물 수는 없었다. 마칸빙은 여전히 과거의 악몽에 시달렸고, 양정명은 그녀의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L그룹의 총수로서의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그녀와 하오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워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칸빙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후 그녀가 5년 전 사라졌던 이유와 그 배우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마칸빙은 김현우의 배우에 또 다른 세력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현우를 조종하고 그녀와 양정명을 노렸던 진짜 배우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양정명은 마칸빙의 말을 믿고 자신의 정보팀을 동원하여 김현우의 모든 과거를 다시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김현우가 L그룹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용했던 네트워크의 배후에 L그룹의 전 부회장이자 양정명의 삼촌인 장태식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장태식은 총수 자리를 놓고 양정명과 싸우다 패배한 후 은퇴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L그룹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않고 김현우를 이용하여 양정명을 몰락시키려 했던 것이다. 장태식은 양정명과 김현우의 싸움을 뒤에서 조종하며 양정명을 제거하고 L그룹을 손에 넣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마칸빙과 하오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게 되었고 김현우를 이용하여 그들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양정명은 장태식의 배신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아이의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장태식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마칸빙은 그를 막아섰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삼촌은 당신의 가족입니다. 그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에게 용서와 화해를 제안하세요.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양정명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다. 그녀는 증오 대신 사랑을 택했다. 그녀의 내면은 그 어떤 복수보다도 강했고 그녀의 용서는 그 어떤 복수보다도 위대했다. 양정명은 마칸빙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장태식을 찾아갔다. 장태식은 자신의 음모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양정명을 비난하며 말했다. 네가 총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너에게 복수할 것이다. 양정명은 그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장태식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삼촌, 당신은 아직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L그룹을 위해 일해주세요. 장태식은 양정명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양정명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양정명의 손을 잡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 때문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양정명에게 사과했고 그는 다시 L그룹으로 돌아와 양정명을 도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김현우는 법의 심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었고 장태식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양정명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양정명과 마칸빙은 마침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함께 하오를 키웠고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